저 아이 손가락에서 붉은 실이 보입니다. 1705년 조선 숙종 31년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산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손가락에서 가느다란 붉은 실이 허공으로 뻗어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보았지만 아무도 그 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산파만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실을 보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실을 끊을 수도 있는 무서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보는 붉은 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실을 끊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비롭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깊은 산골에 서준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장간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배를 짜며 살았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나던 날 마을에 점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사람과 사람을 잇는 붉은 실을 볼 수 있고 그 실을 끊을 수도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서준이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이 있다네. 부부의 실, 부모와 자식의 실, 친구의 실. 이 아이는 그 모든 실을 볼 수 있지. 그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은 아니지. 하지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네. 끊어야 할 실과 이어야 할 실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점쟁이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서준이는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5살이 될 때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살이 되던 해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준이가 마을 어귀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준이의 눈앞에 수많은 붉은 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에서 뻗어나온 실들이 서로 엉키고 얽혀 있었습니다. 어떤 실은 단단하고 굵었고 어떤 실은 가늘고 약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실들이 뭐예요? 무슨 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이 이 실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서준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훈장님이 오셨습니다. 훈장님의 이름은 이판서였습니다. 이판서는 한때 높은 벼슬을 했지만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낙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쓴맛을 본 후 마을에 서당을 차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처음 이판서를 보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판서의 손가락에서 뻗어나온 붉은 실이 마을의 박 부자에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은 보통 실과 달랐습니다.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에 가까웠고 실 전체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훈장님과 박 부자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수하실 생각이신가요? 20년을 기다렸다. 이제 때가 왔다. 이판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 달이 박 부자의 회가변이다. 그날 나는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그래서 배신하신 건가요? 그렇다. 나는 돈에 눈이 멀었다. 하지만 그 후로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다. 매일 밤 주인님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나를 저주했다. 박 부자는 통곡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을 때가. 서준이는 두 사람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검은 실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의 원한을 끊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마을의 점쟁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검은 실을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은 실은 원한의 실이다.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두 가지요. 하나는 원한을 끊어 두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과응보의 고리를 끊어 죄를 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것은 내가 판단해야 한다. 내가 그 능력을 가졌으니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것이니라. 서준이는 막막했습니다. 회가변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판서도 참석했습니다. 박 부자가 감사의 인사를 하려는 순간 이판서가 일어섰습니다. 잠깐. 모두가 이판서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진실이 있어. 박 부자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마을에 기부했고, 이판서는 서당을 더욱 크게 지어 가난한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서준이는 계속해서 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끊어야 할 실과 이어야 할 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서준이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서준이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에서 뻗어나온 실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내가 실을 이으면 사람이 살아날까? 서준이는 시도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생명의 실은 내가 이을 수 없구나. 서준이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점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서준아, 내가 모든 실을 조종할 수는 없단다. 할머니, 생명의 실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연의 실은 내가 도울 수 있지. 무슨 뜻인가요?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있게 해주어라. 그들의 인연의 실을 더욱 굵게 만들어주면 마지막 순간이 덜 외롭고 두렵지 않을 것이다. 서준이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서준이는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실을 더욱 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들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품에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준이는 2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준이의 능력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준이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서준 어르신, 제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서준 어르신, 오랜 친구와 다퉜습니다. 화해할 수 있을까요? 서준이는 그들의 시를 보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시를 끊거나 잊지 않았습니다. 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고치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어느 날 점쟁이 할머니가 서준이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100살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구나. 할머니, 너는 잘해왔다. 내 능력을 바르게 사용했어. 할머니는 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해라. 모든 실은 언젠가 끊어진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실이 끊어진 자리에는 추억이 남는단다. 할머니, 두려워하지 마라. 끝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70살이 되던 해 서준이도 죽음을 앞두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들이 서준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뻗어나온 실들을 보았습니다. 아내와의 실, 딸과의 실, 손자들과의 실, 모든 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구나. 서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실들이 끊어져도 괜찮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영원히 남을 테니까. 서준이는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붉은 별들이 나타나 서로 실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게 서준 어르신이 보셨던 실들이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원한의 끈은 끊고 사랑의 끈은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연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 이어진 붉은 실을 상상해 보세요. 그 실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소홀히 하고 있나요? 때로는 끊어야 할 실도 있고 이어야 할 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서준이처럼 지혜롭게 인연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